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윤창명입니다. 오늘은 속셈이 드러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목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로 발발 3주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전쟁의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배제한 채 양국 외무장관 등 고위급 대표단이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문제와 미러 관계 개선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다룰 고위급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나아가 양국 대사를 신속히 임명하며 외교 공관 운영을 정상화하자는 데도 합의하였습니다. 양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넘어 관계 정상화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되었으며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고 푸틴 대통령을 조만간 만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미러 양측은 특별 협상팀을 구성하여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앞서 미국은 빠르면 2월 28일 워싱턴에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광물 협정의 내용입니다. 광물 협정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텔리그라프는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대가로 5천억 달러를 갚으라. 우리 돈 72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 요구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월 7일자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 투자기금을 설립하며 동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 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제3자에게 부여된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초안은 우크라이나의 히토르를 비롯해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가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경제 식민지화하려 한다는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는 종전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고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종전 시 확고한 미국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안대로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8일 우크라이나도 앞으로 종전 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라며 말하기 싫지만 젤렌스키는 지지율이 4%에게 불과하다고 언급,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고 협상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정권은 전임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무기 지원을 늦추고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통신망인 스타링크까지 단절할 수 있다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2월 2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난 이번 주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러분은 지난주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의를 망설이는 것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2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조건이 너희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면 내가 할 일은 분명하다. 우리가 협정 체결을 강요받고 있고
광물 협정 없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마 서명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였습니다. 2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서명하게 될 광물 협정에는 5천억 달러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기본 골격은 초안과 큰 차이가 없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도 러시아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종전 협상을 성공시키려는 의지와 함께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간파한 러시아는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 직접투자펀드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회장을 미러간 협상 대표의 한 명으로 임명하여 협상에 참석시키는 한편 푸틴 대통령은 2월 24일 자국 기자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과 다른 외국 파트너들에게 히토류 개발을 공동으로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현재 러시아가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매장분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미로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던 러시아 국부펀드의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2월 19일 타스통신에 러시아 국부펀드는 미국 기업들이 이르면 올해 2분기에 러시아 시장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에 양측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에 있었다며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었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없을 것임과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2월 24일 전쟁 3주년을 맞아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략에 의한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분쟁으로 표기하면서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구적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하여 찬성 10표, 기권 5표라는 결과로 안보리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동결의안에 찬성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에 명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고 기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물론 유엔 총회는 그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이전의 유엔 총회 결의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모든 군 병력을 즉시 완전히 조건 없이 철수하고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함으로써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정권의 우크라이나 종전 목표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목적도 있으나 우크라이나의 이해를 별로 고려함이 없이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 러시아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회복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과 전후복구에 대한 미국의 우월적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힘이 미약한 우크라이나로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국가 안보를 강대국에 의지하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냉혹한 사례입니다. 우리로서도 커다란 교훈이 되는 것이지만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종전협상의 진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방식이 한반도에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